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2% 상승하면서 장중 1894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면 1900선도 노려볼 만한데요. 기관에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소극적이나마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는 점이 지수를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차익 중심으로 8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증권, 운수장비 업종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1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9원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1120원대 중후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6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박성일 연구원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베스트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네, 너무 더웠습니다. 네, 그래도 올림픽 예. 재밌게 보고 계시죠? 아유, 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너무 잘해가지고 말이죠. 열대야에도 또 저희가 힘낼 수 있는 그 기원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AP 시스템 말입니다. 네, AP 시스템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 13,100원입니다. 13,100원에 비중은 얼마큼 남으셨어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20%요. 예, 예. 네, 오늘 2.8%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 매수가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까, 그리고요. 네. 목표까지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목표가랑 또 매수가, 원금 회복 그 점이 궁금하신 예, 것 예. 같아요. 네, 얼마나 좀 걸릴까요? 네, 궁금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점 또 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 AP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13,10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와 또 원금 회수 또 언제쯤 도달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몰레이드 시장 쪽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1월에서 2월 사이까지는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닥 업체 같은 경우는 1, 2월 중소형주, 장비주 대부분 다 강하죠. 아무래도 삼성이나 LG를 비롯한 대형 기업들의 투자 얘기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AP 시스템을 비롯한 여타 AM/OLED 장비 관련주들이 전부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차세대 라인 증설에 대한 지연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AP 시스템이 좀 타격을 받고 13,000원부터 지금 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SFA 대장주인 SFA를 기준으로도 한 20% 이상씩 모두 아몰레이드는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보면 뭐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크게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AM/OLED 관련된 장비 발주는 지연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충분히 좋게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권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증시가 뭐 1900, 2000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분위기나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기업들이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한다고만 하면 투자에 대한 얘기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AP 시스템 같이 중소형 종목들은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200일선 부근인데요. 200일선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가 그렇게 잘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장비를 하실 거면 그냥 반도체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시는 게 사실은 등락폭도 훨씬 크고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매매하시는 걸 적극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6개월 정도의 중기 투자 전략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80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LGU 플러스 매수가 7,150원의 비중이 30%.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다소 높은 가격에 사신 것도 같아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홍희진 팀장님.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업종,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U 플러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그동안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강했던 이유 때문에 좀 쉬어가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 그러니까 큰 틀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승 쪽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통신시장 자체가 지금 질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한 사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LTE 서비스 때문인데 현재로서 LTE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T고요. 그 다음에 에지 U+인데 최근에는 가입자가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KT 같은 경우는 2분기 가입자 감소가 이루어졌고 SKT는 좀 유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에지 U+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배당 관련주가 이제 10월달 전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당 관련 메리트도 상당히 좀 있고 매출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시점에서 통신 관련 업종은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3월달에 형성됐던 고점 부분 있죠. 7,000원 라인 고점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고점이라는 건 한 번에 돌파되기보다는 이러한 지금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자체는 이런 7,000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8월달 중순을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지선이 얼마나 지지가 잘 되는 가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일단은 매도 가격을 6,500원 정도,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6,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그 라인이 무너진다면 일단은 전량 좀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8,000원 전고점까지는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략을 좀 제대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다른 업종이 다 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내 종목이 나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셨을 때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셨을 때 성공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좀 가져주시고 2개월 목표치를 한 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은 손절 라인 6,500원 이탈 시는 좀 잘 끊어주시는 전략으로 좀 가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U+ 여유 있는 투자 자세로 또 목표가 1차 목표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778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는 17만 1,000원, 비중은 2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뭐 유가가 오르자 오늘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박성영 연구원님. 예, 이제 전 거래일에 유가가 4% 정도 움직이고 이제 SK이노베이션, GSSOL 모두 다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가지고 계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1,000억 정도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면 이제 상품 시세를 조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원유 상품 시세를 조금 보시면 4월, 5월, 6월 달까지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좋아야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3분기 조금 예상을 좀 해보면 7월 달은 조금 회복이 됐고 8월 달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WTI 기준으로 10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에 SK이노베이션, SOL 모두 회복이 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200일선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200일선 돌파 이후에 200일선에서 약간 동안 횡보나 지지를 좀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19만 원 정도에 도전을 할 텐데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을 올라왔을 때는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1,000원 정도신데요. 17만 1,000원에서 한 50% 정도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만 가져가시면서 이제 전고점 터치했을 시에는 19만 원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멜파스요. 멜파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500원에 30%요. 21,500원에 30%. 예. 오늘 뭐 2%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기잖아요. 제가 네. 산 거보다는. 예, 매수가에는 못 미치는 가격인데 차트를 보니까 한번 그래도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있긴 했어요. 예. 예, 예. 네, 근데 그때- 조금 더 저기하다가 예. 놓쳤지. 예. 조금 더 수익을 보시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좀 매수하면 되나 해서.
아, 매도하시는 가격. 예, 궁금하신 매도 거죠? 가격.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목표가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끊어도 될까요? 예, 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예, 예. 저희가 멜파스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1,500원에 비중이 30%. 목표까지 해주시죠, 홍희진 팀장님. 네, 자, 일단 오늘 지금 가격을 보니까요, 24,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아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신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좀 작은 종목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1차적으로 먼저 오르는 타이밍, 그것이 이제 대형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자금 자체가 중형주나 소형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시기 자체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보여준다라면은 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자체는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낙폭 과대라든지 실적 우량주, 그러니까 점유율이 좋은 기업들인데, 현재로서는 IT 부품주들이 가지 못하죠. 인터플렉스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먼저 오르고 나서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단은 먼저 오르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1차적인 상승이 마무리가 된 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의 장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아무래도 그 시점 자체 예측하는 건 어렵겠지만은 8월 중순 이후나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금 빠지지만 않아도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마인드로 좀 시장에 대한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웨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나중에 상승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60일선이겠죠. 19,000원. 19,0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은 그 주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식 같은 경우는 역배열 상태인데 지금 60일선이 이탈이 되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역배열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9,000원에 대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그러니까 22,000원으로 잡아주시고, 근데 이제 22,000원 도달시에 아무래도 그 시장 상황이 중소형주 시장이 전개가 된다면 주가 자체는 2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 자체는 일단 대형주 쏠림 현상이 1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안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간다면은 차기적으로 IT 부품주, 그러니까 터치패널, 뭐 멜파스 같은 종목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000원에 대한 지금 지지선이기 때문에 19,000원 손절 라인 목표가는 22,000원, 2차적으로 24,000원 정도 좀 잡아주시면 좀 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61선 또 손절 라인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장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4%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좋습니다.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 또 건설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6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삼성테크윈, 매수가는 76,463원, 비중이 10%인데요. 오늘은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본인이 사신 종목만 좀 주춤하는 이런 가운데 이 종목 괜찮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게 많은데요. 박성용 군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폭이 크지가 않죠.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렇게 변동폭이 큰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기나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10만 원, 그리고 삼성전기를 기준으로는 15만 원 이상 아주 고가에서 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많은 로스컷 물량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물량들이 대부분 다 소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물량들의 20%, 30%까지는 아직까지도 잠겨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업종인 거는 사실입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시스템 사업부가 상당히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실을 했던 이제 카메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떨어내고, 그리고 특수 전공, 그리고 정밀 기계 쪽으로 방향을 삼성그룹에서 선회를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한 9% 정도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감내하고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지수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하고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면 200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테크윈 그동안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만 좀 보여줬는데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200일선이 상승 턴하는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65,000원대까지가 지지가 된다고만 하면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원 정도 직전 고점이었던 8,900원이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물량 소화 과정이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전기나 테크윈 같은 경우는 기회를 줄 때 너무 많은 수익이 아닌 10%에서 11%, 15% 정도의 수익만 보신다고 하면 빠져나오시고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의 박스권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온 문자는 331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성진지오텍, 매수가 1,5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세요, 홍 팀장님. 자,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포스코 자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당시에 키코 손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자체가 상장 폐지 위험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영업력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도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쪽에서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담수압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플랜트 설비,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짓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 쪽에서 지금 발주하기 때문에 수주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발주가 늘어나는 시즌, 아무래도 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이상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좀 수주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면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현재로서는 중소형주가 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많은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나서 일단은 향후 어느 정도 조금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된다면 주가는 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정책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저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느리긴 하지만은 저점이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 저점 8,8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저점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8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느냐가 지금 목표 가격 설정하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121선 정도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이 턴을 해야만 주가 자체가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 11,6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좀 팔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이죠. 14,000원 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지만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21선 정도에서는 절반의 비중을 매도하신 이후에 절반만 좀 끌고 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8,800원이 종가상 이탈됐을 때는 그때 손절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진지오텍 비중 축소 전략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예. 부산도 지금 정말 많이 덥죠? 부산은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바닷가 근처에 있으셔서 또 더우시면 바닷가도 가실 수 있고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예, 바닷가 지역 자체는 바닷가가 있어도 예,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못하세요? 예, 예. 네, 좀 아쉽습니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SL. SL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50원에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22,550원에 15%요. 이거 매수한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예, 그동안에 이거
매도할 기회도 있었는데 사실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 못해가지고 있었는데 요 며칠 상간에 또 확 빠져버려서 제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 투자하셨으면 원래 주식을 투자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장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 점 유념해서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감사합니다. 무더위 힘내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SL입니다. 매수가 22,550원에 비중이 15%, 장기적인 목표가 또 단기적인 목표가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인 SL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 국내 1위고 현대 기아차의 납품을 7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의 성장세를 그동안 많이 누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물론 현대 기아차의 실적은 좋은 상황인데 현대 기아차 모두 주가가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SL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 물론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오긴 했지만 SL의 기본 실적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올해도 할 만큼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매출처를 조금 다변화해서 GM이나 크라이슬러 쪽으로 넘어간다고만 하면 향후에는 주가가 자동차 본주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와 같은 대형주를 선호하는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같이 자동차가 주목받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아주 슬금슬금 거래 없이 빠지고 있는 차트가 자동차 부품주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접근해 왔고 지금 펀더멘탈 PER 5배, 6배 사이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대형주를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L도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조금 미친다고 하더라도 2만 원대 정도가 다시 한번 넘어간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본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기아차나 현대차를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좋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심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좋은 주식들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식 위주로 해서 조금 편성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86선, 코스닥은 469선입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준 공공임대란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 임대 의무 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매입 임대 사업을 지원해 부족한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대신 일정 부분의 공공성을 부여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도시나 택지 지구에 집중돼 있어 대도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택연금 이른바 정부보증 영모기지론 가입자가 이달 중으로 10,0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9,665건으로 이달 중으로 10,000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입 조건 완화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쏠린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올해 상반기 가입자 10명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는 76.9%로 80%에 육박해 지방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사 실업이 서울대에서도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2011년 통계연보 졸업생 취업, 진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취업, 미상 항목으로 집계된 박사 졸업자 비율은 27.4%에 달했습니다. 2010년 8월과 2011년 2월 서울대를 졸업한 박사과정 학생 1,054명 가운데 289명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사 졸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교직, 연구소, 기업체 등의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통계 중 최고치입니다.
미취업 미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비율은 2009년 전체의 15.4%에서 2010년 25.3%, 2011년에는 27.4%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요양병원이 장기 요양보험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요양병원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외해 장기 요양보험으로 통합하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 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병과 같은 요양 서비스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이용자의 상태에 맞게 의료나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박성일 연구원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또 한 가지 KT 올레 IPTV에서도 저희 서울뉴스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대야가 10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또 저희 서울뉴스TV와 함께 힘내셔서 또 월요일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